자, 오늘은 유니티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인 에셋 사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셋이 게임 개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파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어느 정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 새로운 에셋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프로젝트를 기존 거 말고 새롭게 하나 만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니까 일단 유니티 헙을 실행시켜 놓고 여기서 이번에는 기존 프로젝트 말고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지난번과 똑같이 3D 선택을 하고요. 자, 오늘은 에셋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테스트니까 테스트 에셋 1이라고 이름을 짓고 프로젝트 생성을 합니다. 에셋을 우리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 이걸 더 잘 이해하려면 게임 개발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 개발 어떻게 했죠? 우리 게임 개발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씬이었죠. 씬을 가지고 게임 개발했는데 보통 씬은 뭐 3개 이상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했던 거는 이제 본 게임이 있는 씬입니다. 게임의 재미를 추구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고요. 근데 게임 실행을 하면 바로 본 게임으로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타이틀이 필요합니다. 이 타이틀을 표현하는 씬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본 게임을 다 한 다음에 게임을 다 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종료하고 싶어 하죠. 종료 화면을 보여주는 씬이 또 필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씬은 최소한 3개가 있게 되고요. 요 본 게임이 구성이 되려면 우리가 이 씬을 구성하는 오브젝트를 배치를 했는데요. 요 본 게임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있었습니다. 요 오브젝트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요 오브젝트 하이라키 쪽에 들어가는 여러 오브젝트들이 있었고 얘가 1번, 2번, 그래서 뭐 10번,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C# 스크립트가 또 필요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이 씬이 서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 C# 스크립트가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배치를 하면 씬 구성은 되는데 이 씬이 자동적으로 혹은 사용자 입력에 따라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C# 스크립트가 꼭 필요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만드는 요 게임이라는 거는 사람 몸으로 치면 이제 뼈와 근육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뼈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 틀이니까 오브젝트 같은 게 뼈에 해당하는 걸 거고요. 근육은 움직이게 만든 거니까 C# 스크립트가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뼈와 근육을 가지고 기본적인 게임의 모양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보더라도 뼈와 근육만 있으면 뭔가 뭐 움직임은 있긴 한데 흉측하죠. 왜 그래요? 살이 없으니까. 외형을 표현하는 피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오브젝트 배치를 잘 하고 C# 스크립트를 잘 만든다 하더라도 게임의 부족함이 많이 보입니다. 이걸 보완을 해주는 게 당연히 게임 그래픽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게임 그래픽에서는 다양한 모델링을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뿐만 아니고 모델링, 그래픽까지 잘 한다고 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기능인데 우리한테 없는 거는 빌려와야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접 개발할 필요도 없이 무료로 제공하는 모델링을 갖고 오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사서 우리 게임의 수준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게임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외형을 제공하는 이런 자산을 에셋이라고 합니다.
뭐 SS는 우리가 많이 봤던 말이긴 합니다. 언제 봤습니까? 자, 우리 유니티 실행해서 보면 여기가 항상 SS였죠. 여기가 항상 SS였습니다. SS였기 때문에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이긴 한데, 좀 전에 말한 SS는 우리 게임할 때 자산이긴 한데, 여기서 이 게임을 구성할 때 하는 SS라는 거는 보통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모델링을 뜻합니다. 모델링. 자, 모델링을 갖고 오는데 이 모델링은 내가 만들 필요도 없고 전문가들이 만든 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산이죠. 그래픽 자산인데, 그래픽 자산이라고 하면 말이 너무 길어서 그런지 보통은 다 에셋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에셋에는 모델링만 있는 게 아니고 C# 스크립트도 있고 오브젝트 배치, 씬 같은 것도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산의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긴 한데, 보통 게임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거는 C#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오브젝트 배치가 아니고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이기 때문에 이 에셋에서 이 교환을 할 때, 뭐 돈을 주고 에셋을 우리가 사고 판다고 할 때 중심이 되는 거는 어디까지나 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요게 실제적인 게임입니다. 실제적인 게임인데, 자, 게임에는 씬이 있고요. 요 씬을 구성하는 거는 오브젝트가 있고요. 씬과 오브젝트를 자유자재로 조정을 하는 부분은 C# 스크립트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각각의 씬과 오브젝트를 현실감 있게 표현하려면 여기에 반드시 그래픽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픽이 들어가야 되고, 이 그래픽은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 게임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것들을 메쉬를 이용해 가지고 모델링을 하잖아요. 모델링해서 그걸 시각화 시키는 걸 이제 그래픽이라고 하니까, 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 게임이 더 재미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번에 게임 UI를 만들 때 폰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폰트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자, UI 쪽에 가면 텍스트를 제공하는데 텍스트 메쉬 프로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폰트 글꼴은 영어만 됩니다. 한글은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한글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글을 일단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적용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글꼴이 필요하죠. 한글이 들어있는 글꼴.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글꼴이 잘 안 됐던 이유는 폰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글을 표현할 수 있는 폰트가 없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용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얘를 하나 만듭니다. 자, 임포트 해야죠. 텍스트 메쉬 프로라는 오브젝트, UI 오브젝트를 임포트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글씨가 이제 나타나게 되잖아요. 글씨가 좀 옆으로 가 있으니까 돌려서 좀 움직여야겠네요. 자, 스냅 모드로 움직여서 한번 보면 귀퉁이에 뉴 텍스트라는 게 이제 있긴 한데 이게 영어입니다. 자, 새 글씨 이렇게 쓰면 한글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폰트 에셋이 한글을 지원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해결책은 간단히 생각하면 해결책은 한글 글꼴을 적용하면 끝나는 거죠. 한글 글꼴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 글꼴은 또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작권을 생각하면서 게임 개발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행인 거는 이 윈도우 안에서 쓰면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폰트는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윈도우에 있는 폰트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윈도우즈가 제공하는 기본 폰트는 맑은 고딕이니까, 자, 우리 PC 그 C 드라이브가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가 되죠. 이 드라이브 윈도우즈 폴드 밑에 가면 폰트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폰트 폴더에 가면 여러 가지 폰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맑은 고딕, 이 맑은 고딕을 선택해서 우리 SS에 갖고 옵니다. SS에 갖고 오는데, 자,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 가가지고 헷갈리니까 그 폰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자, 그래서 이 폰트 하나 만들어서 맑은 고딕을 이쪽으로 갖고 옵니다. 이 폴더로 움직인 다음에 폰트를 갖고 와요. 그 폰트를 갖고 와서 이 폰트는 그냥 파일 복사만 된 거니까 이 폰트가 유니티에 적용되려면 폰트 에셋이 돼야 됩니다. 폰트 에셋을 한번 만들어서 한글을 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지금 폰트를 갖고 오는 중입니다. 폰트를 갖고 온 다음에 요 폰트 에셋 크리에이트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폰트만 생성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아까 한글 쓴 게 좀 문제가 있었는 모양이네요. 한글 쓴 게 노란색이 뜨면서 얘가 지금 정상 동작을 하질 않습니다. 자, 이 유니티 쪽이 지금 정상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좀 닫았다가 다시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이 한글을 쓸 수 없는데 쓰다 보니까 유니티가 오동작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열어 볼게요. 텍스트 에셋 1을 다시 열어서 이번에 한글 글꼴을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한글 글꼴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일단 폰트 쪽으로 들어갔고요. 폰트가 아까 복사한 게 들어가긴 했네요. 자, 들어가긴 했고, 그러면 자, 이 폰트를 파일을 복사를 했으니까 폰트 에셋으로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글꼴 자산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윈도우즈에 가면 텍스트 메시 프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UI 텍스트 이름이 텍스트 메시 프로죠. 그래서 여기 눌러서 들어가면 폰트 에셋 크리에이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폰트를 어떤 걸 할까요? 볼드도 있고 정상적인 게 있으니까 일단 정상적인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맑은 고딕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기본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할 거는 없고, generate 폰트 atlas라고 해서 자, 폰트 한 다음에 세이브를 합니다. 그럼 우리 폰트 폴더에다가 에셋을 이제 만들어 줍니다. 자, 폰트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여기다가 자, 텍스트 메시 프로 해가지고 여기 폰트를 한번 바꿔봅니다. 이번에는 자, 한글 쓰면 좀 곤란하니까 아까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만든 요 맑은 고딕으로 폰트를 바꿉니다. 맑은 고딕으로 바꿔서 자, 이번에는 새 이렇게 해도 좀 문제가 되네요. 자, 이렇게 문제가 된 거는 요 폰트 쪽에 가가지고 우리가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스태틱으로 해서 좀 그런 거니까 다이내믹으로 바꿔서 이 설정 값을 좀 바꿔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글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아니고 한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정들을 맞춰야지 글씨가 제대로 표현되는데, 어차피 글씨 표현한다는 건 이제 그림에 가까운 건데, 이걸 할 때 너무 정밀하게 들어가면 표현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대부분 이제 설정할 때 글씨가 한글이 나오지 않으면 이 샘플링 포인트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윤곽을 따라서 이제 글씨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촘촘하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밀도를 낮춰줍니다. 지금 106으로 되어 있는데 확 낮춰서 50 정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50 정도로 바꿔서 했는데도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얘를 이게 저장이 안 돼서 그런 모양이네요. 50 정도로 하고, 자, 얘를 어플라이를 합니다.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꾸니까 글씨가 나오죠. 근데 얘를 더 높이면 높일수록 더 정밀하게 써지긴 합니다. 높이면 높일수록 70까지도 잘 나오고요. 한 90 이렇게 해도 잘 나옵니다. 아까 100도 나오네요. 뭐 100 정도로 합시다. 100 정도로 해서 이제 폰트가 정상적으로 이제 표시되는 걸로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한글 글꼴이라는 거를 한번 써봅니다. 근데 이때는 또 안 나오네요. 그럼 여기 샘플링 포인트 사이즈를 줄입니다. 줄여서 어플라이 해보고요. 그럼 이게 글자 따라서 다르네요. 그러면 좀 확실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60 정도로 낮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글이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글이 잘 나오는 거 확인을 했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한글을 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한글이 포함된 글꼴이 필요하다. 자, 그걸 구해서 우리가 새롭게 만든 에셋 쪽에 새롭게 만든 폰트 폴더에 파일을 복사합니다. 파일을 복사해요. 자, 복사한 다음에 텍스트 메시 프로에 가가지고 폰트 에셋으로 그 새롭게 포함한 글꼴을 포함을 시킵니다. 이걸 끌어다가 여기다가 포함시켰잖아요. 자, 포함시켜서 제너레이트를 합니다. 제너레이트를 해요. 자, 제너레이트 한 다음에 요 글꼴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글꼴 선택할 때 한글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네모처럼 이제 생겨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샘플링 포인트 사이즈 이용해 가지고 글씨가 나오는 수준까지 이 샘플링 정밀도를 줄입니다. 줄여서 글씨가 정상적으로 표현되게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했던 무지개 공게임처럼 네모난 평평한 판, 지면 역할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면 역할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면 역할하는 부분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3D 오브젝트의 플레인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플레인 한번 보면 자, 이 플레인은 그냥 나오기는 해요. 여기 카메라가 이제 안 맞으니까 이제 안 나오고 있는데, 자, 카메라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봅니다. 자, 이 플레인이 카메라 쪽하고 이제 안 맞으니까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플레인이 엉뚱한 데에 가 있었네요. 여기 얘가 000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 있어서 안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한글 글꼴하고 플레인이 같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요 플레인이 그냥 회색 화면 정도로 나오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재미가 있으려면 이 플레인 쪽이 이제 지면 역할인데 요 지면에 이 텍스처를 입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갖다 집어넣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림을 한번 집어넣어 볼 건데 요 그림을 집어넣으려면 당연히 그림이 필요하겠죠. 자, 그림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pngwing.com에서 한번 갖고 와볼게요. 자, pngwing.com이라는 데가 무료로 png 쪽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필드라는 거를 한번 검색을 하면 필드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각형 필드가 필요합니다. 뭐 요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요것도 이제 거의 비슷한데 사각형이 필요해요. 우리가 플레인에다가 이제 집어넣을 거니까 3D로 보이는 요런 거보다는 사각형 쪽에서 마음에 드는 거, 뭐 요것도 괜찮네요. 뭐 어떤 거든 괜찮은데, 뭐 지금 선택한 얘를 그냥 한번 보죠. 얘를 가지고 우리 플레인 쪽에 적용해서 마치 우리가 하는 이 공간이 경기장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 하라고 하니까 다운로드 합니다. 자, 다운로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자, 다운로드 다 됐습니다. 자, 다운로드 다 됐으면 얘를 이제 갖고 와야겠죠. 자, 얘를 다운로드해서 갖고 옵니다. 다운로드 한 거는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다가 에셋에 우리 갖고 오는데, 요 에셋 쪽에 요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럼 얘는 이름이 지금 그 업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field in image라고 이제 바꾸겠습니다. 자, field image로 바꾸고, 얘를 이제 이 플레인에 적용하려면 색깔 바꾸는 거를 할 때 우리가 머티리얼 적용을 했죠. 그런 것처럼 이 플레인에도 그림 적용을 하려면 머티리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에 가가지고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얘는 자, 필드 이미지라고 하는 머티리얼입니다. 이것도 그냥 대문자로 할까요? 일관되게 가는 게 좋으니까. 자, 요 필드 이미지라는 머티리얼을 이제 만들었고, 옆에 있는 거는 거기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적용이 되려면 요 이미지를 끌어다가, 여기 이름이 비슷하니까 헷갈리네요. 자, 필드에 대한 얘는 머티리얼입니다. 그냥 필드라 할게요. 그러니까 필드에 대한 머티리얼이 있고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끌어다가 여기 알베도 쪽에 집어넣습니다. 우리 지난번 할 때는 색깔을 선택을 했죠. 색깔을 선택했는데 요 옆에는 요 그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끌어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집어넣으면 얘가 현재 사용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제 쉐이더,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하면 음영기인데 그림자 만들어 주는 건데, 원래 뜻은 그림자 만들어 주는 거였지만 여러 가지 이 그래픽에 대한 효과 설정,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것도 효과의 일종이니까 효과 설정을 하기 위해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쉐이더라고 합니다. 특수 효과라든지 뭐 그림자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텍스처를 이제 입히는 부분도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니까 요 쉐이더를 선택해 가지고 요 쉐이더를 이제 스탠다드에서 스프라이트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스프라이트 중에서 디폴트 값으로 이제 바꿔줘요. 그러면 스프라이트는 이제 2차원에 쓰는 거잖아요. 2차원에 쓰는 이제 캐릭터를 이제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2차원 형태를 이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필드 머티리얼이 이제 평면에 적용될 수 있는 형태를 이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쏙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 영역이 이번에는 마치 운동장처럼 그림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플레이에서 보는 것도 마치 운동장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시점이 안 맞으니까 카메라 시점을 스냅 모드로 해서 조금 더 한번 바꿔봅니다. 이게 참 좋은 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손으로 계산해서 예상을 해야 됩니다. 예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해서 멀리 이제 보이도록 하고 시점도 조금 더 밑으로 내리고요. 또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네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이도록 합니다. 다음 경기장이 이제 보이는데 우리 기준을 해서 보면 경기장이 좌우로 있는 것보다는 이 앞뒤로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이제 골대잖아요. 골대가 좌우에 있는 것보다는 전후로 앞뒤로 있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고민할 텐데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플레인을 돌리면 됩니다. 로테이션을 하는데 자 여기 있는 초록색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왼손으로 이제 왼손 잡혀기니까 왼손으로 딱 돌리면 좋겠죠. 왼손으로 딱 돌리면 좋은데 요 초록색 화살표가 어딘가 하면 RGB 할 때 G니까 XYG 하고 맞춰서 보면 이 초록색은 Y 좌표계입니다. Y 좌표계. 우리 좌표에 대한 이야기 할 때 공부한 기억이 날 겁니다. 좌표계가 있는데 XYG 좌표계인데 게임 개발자는 왼손 좌표계를 씁니다. 왼손 좌표계 쓰는 이유는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왼손 좌표계를 만들어줘야지 게임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오른손 좌표계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면 거울을 보라고 했죠. 거울을 보면 좌우가 바뀌어져 있어요. 위아래는 똑같은데 좌우가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 때문에 우리가 왼손 좌표계를 만들면 거울 보는 사람들은 오른손 좌표계로 느끼게 됩니다. 또 요 XYG라고 하는 게 좌표축이라서 중요한데 요걸 쉽게 표현하는 게 색깔로 표현하는 겁니다. RGB. 그래서 요 초록색은 한번 볼까요? 요 초록색은 바로 Y축을 뜻합니다. 그럼 여기 Y축을 돌리면 되니까 돌리는 건 로테이션입니다. 여기서 90도만큼 돌립니다. 이렇게 90도만큼 돌리는 겁니다. 요렇게 돌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려서 보면 자 이번에는 경기장이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죠. 좌우가 아니고 전후라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 자 카트를 두면 이제 움직이게 만들 수가 있죠. 자, 여기에 3D 오브젝트로 큐브로 요 카트를 둡니다. 자, 요 카트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또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자, 요거를 크기를 한 X축으로 이만큼, Z축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두께가 1인데 중심 기준으로 보면 위로 0.5, 아래로 0.5니까 요 포지션을 0.5만큼 올립니다. 그래서 얘를 플레이해서 보면 경기장 가운데 카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움직이게 하려면 또 스크립트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